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수학 실력 제어보기 단원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페이지 부분이니까 본인이 풀어본 것과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 한번 비교해 보면서 풀이를 보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수직선 위의 점 P, Q, 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P부터 볼게요. P는 지금 -4랑 -5 정 가운데라는 표시는 여기 짝대기 두 개로 똑같다라는 걸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와 -5 그 정 가운데기 때문에 -4.5 아니면은 뭐 -2분의 9 이렇게 두 가지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좌표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 좌표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걔의 위치는 뭐 -4.5다. P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그 점의 위치를 써주는 겁니다. -4.5나 -2분의 9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Q 볼게요. Q는 -2에 위치해 있다. Q라는 애는 -2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R은 R도 써주고 괄호 안에 R의 위치가 4에 있으니까 4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 ABC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우리가 좌표 평면 순서상으로 그 위치를 나타내는데 A 먼저 기준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위치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원점, 여기 0,0인 원점으로부터 A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를 보는 거예요. 우선 항상 좌우로 먼저 움직이고 위아래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 상하로. 여기서 0에서 지금 원점에서 A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A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2칸, 오른쪽 위 둘 다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2,4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B 볼게요. B는 여기 있네요. B를 가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아래로 2칸, 3칸, 2칸인데 오른쪽으로 3칸이라 플러스 3이고 아래로 2칸이에요. 그러면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C랑 D는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화면에다가 바로 쓸게요. C를 가기 위해서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 위로 1칸입니다. 근데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위로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D 원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하나, 둘, 세 칸을 갔다. 5칸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아래로 3칸을 갔다. 아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D의 위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기호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C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다음 점을 각각 오른쪽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제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말하시오. 자, 요거 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조금 여기 지울게요. 자, 다른 색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볼게요. 3,1이라는 3,1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이라는 소리죠. 오른쪽으로 3칸,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요 위치, 요 점이 2가 되고 3,1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F 볼게요. F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3칸, 마이너스 4는 아래로 4칸입니다. 왼쪽으로 3칸, 아래로 4칸. 요 위치가 F가 되는 겁니다. G는 5, 마이너스 5예요. 오른쪽으로 5, 아래로 마이너스 5. 그래서 5, 마이너스 5 여기가 G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몇 사분면? 우리 사분면은 여기가 1, 2, 3, 4 이렇게 4분면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럼 2는 1사분면에 있고 F는 3사분면, G는 4사분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점 P라는 애가 제2사분면에 속하는 점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이사분면이다. 이사분면 지금 여기가 이사분면이에요. 이사분면 제 이사분면. 근데 여기에 있는 점이다. 여기에 있는 점은 아까 C라는 애가 있었어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린 P라는 점이 A, B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A, B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A, B라고 보면 그냥 플러스 플러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제2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A라는 애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B라는 애의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네, B는 플러스 2네. 우리가 이렇게 부호만 생각해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다. 요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래요. 마이너스 a, b. a가 기본으로 마이너스 2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더 붙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두 개 붙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b는 플러스 2였어요.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3번에 1번은 2, 2다. 플러스 플러스다. 그럼 우리 제 1사분면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2번 A래요. A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A 빼기 B래요. A 빼기 B 먼저 계산해 볼게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같은 부호끼리 덧셈이다. 그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더해준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여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제 3, 4분면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B 빼기 A래요. B 빼기 A. B는 2고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 4, A, B.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곱한다.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2는 4,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호가 있는 곳은 우리가 제 4분면이 그렇게 되는 거였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초록색으로 다시 풀게요. 오른쪽은 시간에 따른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지금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초일 때의 이동 거리를 y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동 거리가 a인 구간은 0에서 40m, b인 구간은 40에서 80, C인 구간은 80에서 12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B 구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 B 구간을 이동하는데 몇 초를 걸렸냐? B 구간이 시작되는 게 지금 3초, B 구간이 끝나는 게 8초예요. 3초에서 8초 동안 이동했다. 그러면 총 5초간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초가 되고요. 2번 2초일 때 자동차는 어느 구간에 있었는가? 2초는 지금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 2초일 때 자동차는 A라는 빨간색에 속해져 있네요. A 구간에 속한다. 자동차는 어느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였는가? 자,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자면 그 기울기가 더 가팔러야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 1초 만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은 C니까 C 구간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가고요.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표를 보고 그걸 그래프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애가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까지 파악을 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수진, 찬혁, 주원이가 5주 동안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끼리 짝지으시오. 자, 지금 표를 봤더니 다 세 개 모두 주는 0, 1, 2, 3, 4, 5, 0, 1, 2, 3, 4, 5 똑같아요. 키, 센티미터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키, 센티미터가 처음은 다 똑같다.
처음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음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칸을 보면서 비교를 해줘야 될 거예요. 뭐가 뭔지. 두 번째 칸 13, 21, 15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1주가 지났을 때 키가 13의 위치에 있는 애를 골라줘야 되는데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요 위치가 지금 15를 나타내고 있네요. 10과 20 사이니까 여기는 15다. 15를 나타내는 걸 찾아봅시다. 3번이네요. 얘는 3번이랑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니은을 봤더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5보단 작아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20보다 크다. 그러면 1번은 15보다 작은 13이 여기 있을 거고 2번이 디귿과 연결되겠다. 이렇게 이 첫 번째 단계는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기억 그래프 먼저 보면 얘는 뭔가 기울기가 일정하다. 니은은 점점 뭔가 올라가고 있다. 디귿은 처음엔 빨리 올라갔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요걸 판단을 할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짝지어 줄 건지 이제 아래 글을 볼게요. 수진이 그늘진 곳에서 키웠다. 매주 같은 길이만큼 자랐다. 일정하게 자랐다는 소리죠. 기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찬혁, 빛이 잘 들고 양분이 많은 흙에서 키웠다. 매주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자랐다. 점점 더 많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은에 속하겠죠. 주원, 처음에는 물을 잘 주었다가 나중엔 물을 적게 주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잘 자라지 않았다. 처음에는 잘 자랐다가 시간이 가니까 좀 덜 자랐다. 키가 처음에는 확 늘었다가 점점 조금 늘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디귿이랑 연결되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5번 같은 문제 표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글로 이해를 잘 했나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6번 볼게요. 6번 오른쪽은 어느 지역의 하루 동안의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X시일 때 기온을 Y도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15시의 기온은 몇 도인가? 15시 먼저 어딘지 볼게요. 15시 여기입니다. 15시의 기온은 요 위치가 될 텐데 여긴 지금 20도라고 되어 있네요. 15시는 20도였다. 2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언젠가? 자, 기온이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 중에 기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여기가 가장 낮았던 때겠죠. 그래프가 가장 낮게 있을 때 요게 언제인가? 요 때는 6시네요. 6시. 6시가 가장 온도가 낮았다. 그럼 가장 높았던 것은 가장 높은 게 아니네요. 기온이 높아진 것. 기온이 높아졌던 것. 어느 부분에서 기온이 오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온이 가장 낮았던 6시부터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15시 6시부터 15시 이 부분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6시에서 15시까지 기온이 높아졌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이제 그래프를 잘 파악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마찬가지. 다음 장 132페이지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반비례 풀기 전에 정비례 반비례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도 마찬가지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것. 그게 정비례였고요.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반비례였던 애는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됐던 게 반비례였습니다.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 똑같이 간다. 정비례. x는 2배, 3배, 4배로 증가하는데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아니면 2배, 3배, 4배 감소한다 라고 가면은 반비례다. 그럼 우리 이제 7번 풀어볼게요. 정비례하는 것을 찾아서 그 관계식을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 두께가 3cm인 책을 X권 쌓았을 때 책들의 높이를 Ycm라고 하자. 식으로 나타내면 한 권 한 권 쌓을 때마다 높이는 3cm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Y는 3X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비례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정비례인지 아닌지. 그럼 X에다 1, 2, 3, 4 넣어볼게요.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봅시다. X가 1이면 3 곱하기 1이니까 Y가 3. x에다 2 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y가 6. x에다 3 넣으면 3 곱하기 3, y가 9. x가 2배, 2배, 3배 증가할 때 y도 2배, 3배 증가하죠. 정비례가 맞다. 1번은 정비례가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시간. 우리가 낮이랑 밤이랑 더해져야 24시간인 하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식을 생각할 때 요건 지울게요. 맨 처음에 식을 생각할 때 x 더하기 y가 24다 라고 우선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y는 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y는 x라는 걸 이항해서 24 빼기 x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자, 얘가 정비례가 될까 안 될까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비례의 형태는 어떤 애였냐? y는 ax의 형태가 정비례의 형태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은 24라는 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비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둘레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y. 둘레의 길이가 x다. 한 변의 길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둘레 x라는 거는 3y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y니까 세 변의 길이 3y. 한 변의 길이에 3을 곱해줘야지 둘레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걸 y는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y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x다. 아니면 뭐 3분의 x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y는 ax의 형태죠. 그럼 얘도 뭐다? 정비례가 된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4번 우리 반 친구들의 번호 x번과 그 사람의 키 y. 우리 4번은 사실 정비례가 될 수가 없어요. 정비례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갈 때마다 키가 2배, 3배, 4배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번과 30번이 있다 치면은 1번의 키에 30배를 해줘야 30번의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번에 정비례가 되는 것 1번과 3번만 정비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과 3번만 정비례가 된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이젠 반비례예요. 자,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하는 것을 찾으시오. x는 지금 2배, 3배, 4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정비례. 만약에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반비례가 될 텐데 얘는 지금 그냥 숫자만 빼기, 빼기, 빼기만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반비례가 아닙니다. 2번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8번에 2번이에요. 8번에 2번. 우선 x는 여기 2배, 3배, 4배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y를 봐야 되겠습니다. y 여기를 볼 때 12에서 6이 됐다. 2분의 1배가 됐다. 초록색으로 쓸게요. 2분의 1배가 됐다. 12에서 4가 됐다. 3분의 1배가 됐다. 3으로 나눠준 거랑 같다. 3이 됐다. 4분의 1배다. 4로 나눠준 것과 같다. x가 2배, 3배, 4배 증가했더니 y도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됐다. 그러니까 2번이 반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이 반비례예요. 1번은 아니었고 2번은 반비례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유 1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20리터라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유 x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건 1, 2, 3이 아니라 갑자기 10, 20, 30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주의해서 볼게요. 1을 정화하는데 1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게 20리터다. 그러면 10ml를 정화할 때는 200리터가 필요하겠죠. 10배가 됐으니까 200리터가 된다. 그러면 20ml를 정화할 때는
400ml가 될 테고 이거 마찬가지 계속 20씩 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20씩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600, 800, 1000이 된다.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y는 20x라고 써주면 되겠죠. 1을 정할 때 20이 필요하니까 20을 곱해주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물 1800리터로 정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자, 물 1800리터다. 얘는 지금 y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우리가 y는 20x다 라는 식에서 y가 1800인 상황입니다. 그때의 양은, 우유의 양은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그때 x가 궁금하다. 그래서 x는 x대로 냅두고 y 자리에다가 1800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나누기 20을 해줄게요. 나누기 20, 나누기 20 해주면 여긴 없어지고 이쪽이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라는 건 90이 된다. 답은 90ml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좀 빨리 하고 넘어갔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뭐 이렇게 영상을 잠깐 뒤로 돌렸다가 한 번 더 듣고 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 도형의 기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